대학 졸업 후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한 남성 A씨.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A씨는 쾌활한 분위기 메이커는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이나 군대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했던 만큼 회사 생활에도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A씨가 맞닥뜨린 사내 조직 문화는 군대보다 더 군대 같았고 온갖 악습으로 가득했는데요. 게다가 A씨는 팀 내 몇 안 되는 계약직 사원으로 선배이자 상사인 정규직 사원들은 괴롭힘 영순위 대상이었지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참다 못해 어디다 신고라도 하고 싶었지만 뾰족한 증거 하나 없어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다는 A씨. 과연 이 불행한 회사 생활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 일단 내성적인 성격 가지신 분들 혹은 계약직 분들 많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직장 동료나 선배들이 A씨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던 걸까요? 일단 호칭이 야 임마, 너 이 새끼 이런 식이었고요. 참 요즘에는 군대도 이렇지 않다고 하는데 네. 비속어긴 합니다만 조인트를 깐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아.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아니면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런 정도의 어떤 소소한 그런 폭행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디가 부러진다거나 멍든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얼굴에 물 뿌리는 것도 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배 사원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손찌검을 하는 것들은 정말 사라져야 될 악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죠.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그럼 A씨가 참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모욕,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이렇게 고소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회사 측에도 알리면서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례이니 회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이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잘못 이제 가해자를 감싸기 했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연을 보니까요, A씨가 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까 했는데 이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행히 증거 수집에 성공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법적 조치를 결심한 이후에는 몰래 녹음과 동영상 촬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지켜본 직장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잘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술서를 요청하는 대신에 이제 자연스럽게 과거에 내가 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목격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대화를 유도해내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제 전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씩 증거를 모은 거죠. 그러게 증거 수집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힐 때는 이렇게 증거 수집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증거 수집을 잘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기를 켜고 다가가서 저를 폭행한 사실 있죠? 인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죠. 안 하죠. 네, 다들 경계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본인이든 목격자든 대화를 할 때 좀 자연스럽게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이끌어내고 그걸 녹음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편을 확보하는 건데요. 원래 이게 나 외에는 나의 피해 사실을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단 한 명이라도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한 제3자가 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용기 있는 목격자, 증인 한 명을 확보하면은 일단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당할 때 첫 번째로 대화를 유도를 해라. 그리고 내 편을 확보해서 좀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근데 가끔 주위에서 보면 결국에는 정규직 분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피해는 비정규직 분들이 다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마 A씨한테도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네,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불편하니까 그 기간에는 유급휴가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정확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A씨는 그 가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계약 기간을 마친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합의금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A씨를 괴롭힌 정규직 분들에 대한 처벌도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가해자들은 폭행, 협박,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됐다가 지금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 A씨로부터 용서를 받았잖아요. 네. 그것 덕분에 다행히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 처벌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는 거는 면했지만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고요. 네. 가해자들은 전부 다 뭐 정직, 감봉 이런 처분을 받아서 회사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네,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긴 하지만 반면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직 사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나중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됐을 때 뭐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보복을 당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사한 상황에서 지금 사안은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게 될 것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나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 이제 결과를 받으셨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형사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그 사용자를 고소하여서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그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알려지면서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뭐 괴롭힌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뭐 업무상 필요한 질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괴롭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근로기준법 제76조 2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한 괴롭힘은 이제 외근이나 출장지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회식 또는 뭐 사적인 공간, 또 사내 메신저 아니면 SNS 온라인 상의 공간 이런 데서 모두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사회 통념이라고 많이들 보는데요. 네.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일단 폭행 및 협박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겠고요. 네. 조금 전에 사안과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폭력이에요? 네, 폭력입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 험담 등은 이제 언어적 폭력 행위가 되겠죠. 네.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면 명예훼손죄까지 똑같이 돼서 괴롭힘이 됩니다. 추가가 되는 네, 거예요? 추가가 되고요. 또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폭행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언어 폭행이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무 이런 것도 많고요. 이런 일들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따돌리는 뭐 사람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컴퓨터 아이디 비번을 바꾼다든지 네. 뭐 책상 의자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도 괴롭힘입니다. 그렇군요. 이 괴롭힘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가 원래는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반면에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뭐 선배라든지 상사분들에게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담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괴롭힘이 된다라든지 어떤 각별히 주의해야 할 언행들이 있을까요? 네, 이런 언행들도 노동부에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 그래요? 예시들을. 네, 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뭐 특정 뭐 직업군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부하 직원들에게 쪽지를 주면서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적어내라라고 하는 행위. 뭐 장난처럼 했다라고 하지만 괴롭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직원이 좀 감기에 걸려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네. 뭐 이제 농담이라고 한 말이지만 뭐 패딩을 세탁은 했냐? 뭐 아니면 옷에서 냄새가 난다. 뭐 시장에서 산 물건만 뭐 쓴다. 이렇게 이제 장난스러운 말을 한 행위. 네. 또 이제 서류를 이렇게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짝 일부러 흘려서 좀 괴롭히는 행위. 와. 또 이제 립스틱을 바른 여성 직원에게 뭐 주둥이가 그게 뭐냐? 네. 뭐 쥐를 잡아 먹었냐? 뭐 이런 오. 식으로 좀 말을 한다든지 네. 또 남성 직원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음담 패설을 계속 한다거나 네.
또 이제 의사가 수술할 때마다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수술 도구를 던지는 행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뭐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둬라. 이게 눈이 안 보이냐? 뭐 눈가를 빼서 씻어줄까? 너무 뭐 심한 거 이런 아니에요? 내용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좀 웃긴 것은 회사에서 네. 회식이나 행사 때마다 장기 자랑을 시키는 거. 억지로 정말 시키는 거? 맞습니다. 못하는 좀 내성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일부러 재밌다고 더 시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술잔을 하나로 써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술을 이제 입에서 입으로 넘겨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어른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네요. 또 마지막으로 직장 상사가 회사 CCTV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간식은 맛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행위. CCTV를 굉장히 보다가 굉장히 큰 괴롭힘이라고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노동부에서 괴롭힘들을 예시로 모아놓은 만큼 우리 선배나 상사분들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 없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직장에서는 마냥 참기보다는 이런 법의 힘을 빌려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02-2638-3938 혹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